2025년 5월 8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5월달이다 보니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누가 만약에 저에게 미쓰리 넌 지금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단지 2600포인트가 만만하지가 않죠. NH투자증권이 매주 발표하는 코스피 예상밴드 상단이 2600이 훨씬 넘어가는 수치를 제시하지만 미쓰리는 올해 지수를 잡아두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2600포인트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저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2581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꽤 오랫동안 2500포인트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2500포인트가 깨지면 2400포인트로 내려앉으면 또 투자자들은 그래 대한민국 코스피 이 정도면 바닥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위로 올라가자니 뭔가 쌈박하게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는 데다가 위에 매물대가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5월달 코스피 예상 밴드를 특히 하단을 2200포인트를 잡아놓은 증권사가 있더라.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 주식시장 망하자고 고사 지내나? 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2500포인트대가 적절하게 잘 버텨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포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루하긴 해요. 특히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5월달 들어와서 5월 1일 휴장, 5월 5일 휴장, 5월 6일 휴장 이렇게 휴장이 주말을 끼고 이어가다 보니 종목들이 움직일 때 살짝 스텝이 꼬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요. 어제 해드리지 못했던 5월 6일 화요일, 5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6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95% 하락, S&P 500이 0.77% 하락, 나스닥이 0.87% 하락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왜 하락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뛰어놓은 뉴욕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소폭이지만 하락을 하니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 머리를 극적입니다. 자, 이럴 때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멘트가 뭐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경계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OMC 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하락했다. 자, 경계감에 하락했다. 관망세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3월달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14.0%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단 이달은 약간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한다고 벼르고 있다 보니 관세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좀 미리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미리미리 다 쟁겨둔 거죠. 그렇게 쟁여두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이슈들을 좀 보면은요. 일단 FOMC 5월달 회의 첫날이었는데요. 기준금리 동결 거의 확실시. 자, 그러면 어차피 5월달은 끝난 거니까 그럼 다음에는 7월달에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확률이 70%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최대의 화두가 무엇이냐? 제가 최근 들어서 방송에서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멘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2024년도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 엔비디아, 요 두 개의 기대감으로 증시를 7월 달까지 쭉 끌어올렸습니다. 올해는 무엇입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2023년 11월 달부터 발동을 걸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1월 달 엔비디아가 합류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투자자들이 좀 쫄아가는 가운데 증시가 막 힘들어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그리고 4월 달 초에 증시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 트럼프도 쫄고 투자자들도 쫄고, 자, 그럼 이제 협상해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어느 순간이 언제냐면 4월 달부터, 지난달부터 협상 기대감이 몽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슈는 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입니다. 역시 올해도 기대감으로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올해 뉴욕 증시에서 대장주가 없어요. 작년에는 엔비디아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대장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를 띄우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미국 경제 지표 안 좋고 경제도 썩 좋지 않은데, 조금 세게 얘기하면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까지 우려할 만큼 썩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 올해 이슈는 오로지 미국과 다른 나라도 의미 없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대한 협상 기대감이 지금 현재까지 뉴욕 증시를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이 어떤 이슈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 이슈가 이제 이슈의 초반인지 아니면 끝물인지 아니면 다음번 이슈가 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2600포인트가 갔네 못 갔네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장주였는데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별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렇다고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질러놓은 협상 기대감이 오로지 뉴욕 증시를 버티고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슈 체크를 계속 해보면 7월달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 할 가능성 지금 70% 정도 반영되고 있고, 트럼프가 이르면 5월 6일 화요일 중에 무역 협상 관련해서 발표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다고 시장은 믿고 있었으나 진전이 없다 보니까 실망감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캐나다 총리와의 면담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앉아서 향후 2주내 어느 시점에 이를 수 있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트럼프는 의약품 관련된 관세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의약품 관련주들이 힘을 좀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시 돌려놓을 겁니다. 자, 5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로 바로 넘어가 보면은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뉴욕 증시는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뉴욕 증시는요,
올라갈 만한 이유가 호재가 없어요. 금리 인하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금리 인하를 한다고 뉴욕 증시가 막 올라갈 수 있는 장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게 막 되게 두드러지게 핫 이슈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미국과 중국이 잘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치 협상이 잘 되면 되게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밖에 없어요. 자, 5월 7일 수요일 다우지수는 0.70 상승, S&P 500은 0.43% 상승, 나스닥은 0.27%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 및 실업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누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데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내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7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전일 22%에서 이날은 29%로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 얘기는 5월 6일 화요일과 같이 비교해 보면 7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를 인할 확률이 전일 70%에서 소폭 하락한 거죠. 자, 이슈들을 체크하고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볼 텐데요. 자, 우선 트럼프 중국 관련돼서 100% 넘는 관세 우리가 먼저 이거 양보하지 않을 거다라고 협상을 앞두고 강경 발언을 하고 있고요. 선제적인 대중관세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가정입니다. if예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거고 성장세가 둔화될 거고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화할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을 비롯해서 투자자들은 이 관세 전쟁을 트럼프가 끝까지 밀고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선에서 관세는 좀 인상될 수 있으나 처음에 질렀던 100% 넘는 상승, 뭐 25% 상승, 이거는 현실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게 트럼프라는 인간의 어떤 종특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5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마치 지금 미국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상승할 것 같고 성장세가 둔화될 것 같고 실업률이 증가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왜? 주식은, 경제는 심리고 특히 주식은 그 심리 중에서도 미래를 땡겨 쓰는 녀석이다 보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살짝 좀 답답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반영한다면 금리 인하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저러고 있지? 라고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2,582포인트로 그래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답답하실 거예요. 씨발 언제 2,600포인트 올 거야, 이씨. 2,500포인트에 무슨 뭐 껌딱지 붙여놨나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이런 주식시장이 여러분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야, 주식시장이 지랄 연병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장이 좀 지루하지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세고요.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달 초에 휴장이 많다 보니까 종목별로 매매 흐름이 끊기지만 그것도 이제 다시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 코스피 딱 주제파 딱 현 수준은 지금이 맞다. 뭐 2,400 혹은 2,500포인트가 맞다. 단지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000포인트 후반대, 그것도 막 2800, 2900, 조금 더 안타깝게는 3000포인트 넘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하다 보니 지금 2500포인트를 싫어하는 거죠. 야, 2500포인트 어떻게 주식을 거래하냐? 야, 나 증권 계좌 덮어놓고 나 보지도 않아. 라고 2500포인트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투자자들이 종목별로 이렇게 움직이네. 지금도 주식할 수 있네. 이런 생각들로 이제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요. 1000포인트 후반대에서 2000포인트 갔을 때 2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1000포인트로 내려왔거든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개인들은 2000포인트 때 고점을 잡았겠죠. 2000포인트가 내려놓으니까 또 마치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적응을 해요. 저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미쓰리 2500포인트 이게 과연 코스피 지수가 맞나? 했던 분들이 2500 아마 이런 감정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그 코로나 때 장중에 2000포인트가 확 깨지고 그리고 바로 3000포인트로 올라가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그렇게 물론 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급격한 하락과 급격한 상승은 나중에 그걸 다시 원상복귀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힘들고 지루합니다. 우린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2500포인트는 딱 적당한 선이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갈이도 되고 나라 정책 같은 경우는 대통령 바뀌고 이제 스멀스멀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들어오고 이러면서 자리를 잡아갈 거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하네. 뭐 옛날에 느꼈던 그런 불안감은 아마 분명히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랬죠. 지금 주식 시장은 잘 견뎌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질척거린다고 했던 중국. 중국이 우리한테 들이댄다고 했던 미국. 뭔가 되게 왔다 갔다 핑퐁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우리 관세 인하 먼저 안 할 건데 이러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워낙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트럼프의 그런 발언조차도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나 보네.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아무런 실체가 없는 오직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흥분 금지. 그러나 또 반대로 잘 버티네. 제가 여러분 요즘 돈다방 미쓰리에서 막 불안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저는 불안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심하는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그냥 평온하다. 예, 그냥 재미는 좀 없지만 그러니까 저처럼 전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재미가 참 없네라고 느끼시는 장이겠지만 그래도 괜찮네 하고 편안함을 느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눈다방 미쓰리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방송에서 목요일 과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